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또 오늘 9월 9일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걱정이 많으신 거 저도 이해를 하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지금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액면 분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채널을 좀 형성해 나가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개인들의 비중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비중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 이제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채널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부터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올지가 여러분들의 좀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띄우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아직까진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기보다 관심도 자체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게 보다 바로 투심이 죽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언론이나 에코프로 BM에 관해서 좀 재료나 모멘텀을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좋은 의미를 말씀드린다는 건 이게 개미 꼬시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설프게 이렇게 아직까지 채널이 깨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채널을 깨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있죠. 금리 인하가 9월에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자체가 앞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릴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그냥 무작정 에코프로는 무조건 올라간다, 2차 전지 좋다, 뭐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믿으면서 그냥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근거도 없이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고, 좀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채널을 뚫어주는 걸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아직까지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자꾸 외치는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들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실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면 저점을 계속 깨잖아요. 저점을 이렇게 깨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저점들 마저도 또 만약 한 번 더 깬다라고 하면 이때는 개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최근까지는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에코프로 BM을 개인들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깨지면서 개인들이 물량들이 더 쏟아져 나올 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주가를 올리려 해도 여기에서 이런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누구의 매물대? 바로 개인들의 매물대. 그러니까 단타 물량들도 계속해서 이런 매도 압박이 나올 것이고, 세력들이 아무리 돈을 써봤자 올라갈 수 없는 장세입니다. 이런 게 올라가려면 이 섹터가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터지면서 한 번에 뚫어줘야 돼요. 한 번에 이 물량을 한 번에 먹으면서 뚫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결국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11월 대선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저점이 여기인데 이미 깰 만한 자리들은 다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구간대에서 아직까지 좀 밑으로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이 시황과 이 섹터의 분석을 정확히 해 나가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앞으로 이 저점 구간을 혹은 이렇게 추세를 깨는 거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림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지금 이 구간까지 왔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손절은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분명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 2차 전지, 2차 전지의 그 사이클이 도는 걸 기다려야 하는데 분명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북미에서 전기차가 이제 2026년부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리 또 이슈들 있잖아요. 뭐 대선이나 그리고 지금 뭐 공매도 상환 날짜가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에 대한 자금들도 분명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보다는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돈이 계속 묶여 있다 보면 내가 다른 데 투자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게 이 에코프로를 그리고 2차 전지를 현재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도 안 되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또 개인들을 꼬셨고 매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겹치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만 듣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 결국에 기다림과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한 거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타점을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잡아가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재료나 모멘텀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기준금리가 예전에 이렇게 2000년도에도 6.5%에서 약 4년 동안 이렇게 1.25%로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인하를 해왔는데 이렇게 첫 금리 인하가 되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을 해요.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반도체들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 지수가 빠짐에 의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성장주 중심으로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반등이 빠르게 올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딱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든 이제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70%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구간 또 이렇게 에코프로를 기다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K뷰티 쪽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정들과 어느 정도 구간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코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시간 타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장 브리핑
그리고 여기 이 커뮤니티 오실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약 멘탈이 털리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에코프로 BM 힘들겠지만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내일은 그래도 우리 2차 전지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재료나 모멘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일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